동네 호프집도 줄폐업이라 술값부터 줄였다. 사실 골목 상권에 가보면 충격적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옛날에는요, 골목 상권 안에도 맛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맛집들도 하나, 둘, 셋 없어지더니 이제는요, 호프집조차도 줄줄이 폐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장 경제가 진짜 어렵다는 거예요. 옷가게가 망하고 식품 가게가 망하고 뭐 도소매 가격이 망하고 어느 정도 이해는 돼요. 온라인으로 다 사고 파니까 요즘은. 그런데 밥집이 망하고요, 호프집이 망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가 진짜로 어려워졌다는 뜻이에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위기선상에 올라와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보실래요? 어느 정도인지. 서울 지역만 봤습니다. 호프집하고요, 간이 주점의 폐업 현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매년 1분기 기준이에요. 2023년에 662개가 망했습니다. 2024년에도 675개고요. 2025년에도 674개입니다. 줄줄이 망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서울에서만 이렇습니다. 호프와 간이 주점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체 점포 대비 폐업률을 보면 이게 점점 늘어갑니다. 2024년 1분기에는 3.6%였습니다. 폐업률이. 2024년 1분기에는 3.7%, 2025년 올해는 4%예요. 계속 늘고 있죠. 실질적으로 망한 거를 보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망합니다. 어느 정도로 망하느냐, 2023년에 1분기 기준입니다. 호프와 간이 주점은 서울에만 18,207개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5년에는 16,690개예요. 2년 사이에 1,517개가 사라졌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호프집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망한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창업도 안 해요. 창업은 여러분 충격적으로 줄어듭니다. 2023년 1분기엔 743개 창업했거든요. 그런데 2024년에는 422개로 줄어들더니요, 올해 1분기에는 285개예요. 2년 사이에 무려 말입니다. 61.9%가 줄어들었어요. 460곳이 줄어들었어요. 이 정도면 가히 충격적이라 이야기할 수 있죠. 폐업은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창업은 확실하게 줄고, 그러니까 호프집 자체가 진짜로 많이 망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만큼 말입니다. 심각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느껴지실 거예요. 골목 상권에 나가 보시면 실제로 말입니다. 호프집이나 뭐 투다리 같은 주점들 굉장히 많이 없어졌다는 거 확실하게 느낄 겁니다. 제가 있는 송파구거든요. 서울의 송파구입니다. 저도 그 기운을 느끼고 있으니까요. 옛날에 있던 투다리도 없어지고 옛날에 있던 호프집도 없어지고 새롭게 말입니다. 뭐 치킨앤 호프가 새롭게 생긴 곳은 있지만 과거에 있던 곳이 줄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일을 접어야 되고 20년 일을 접어야 되고 심지어 30년 일을 접어야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호프집이나 간이 주점만 줄어드느냐? 아니에요. 실제로 보시면 여러분, 이게 숙박업소도 줄어들고요, 음식점도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골목상권 자체가 지금 와르르 붕괴하듯이 무너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밥집도 줄고 술집도 줄고 카페도 줄고 심지어 모텔까지도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만큼 골목상권이 초토화된다. 이 말하고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3년 2분기 마이너스 2.0%입니다. 8분기 연속 모텔이나 식당이 망한다는 이야기거든요. 8분기 연속. 8분기면 여러분 2년입니다. 2년. 일반적으로 0에서 마이너스로 내려가면 바닥 밑으로 내려갔다, 지하로 내려갔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년 차도 또 내려가요. 그러면 지하에 또 지하로 내려간 거예요. 지하 1층에서 지하 2층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요. 숙박이나 음식, 모텔이나 식당이 이렇다는 거잖아요. 여기 좀 더 확대를 하면 전체가 최악입니다. 전체가. 소매 판매 지수가 지금 3년 연속 마이너스 기록합니다. 역대 최고치입니다. 그야말로 소매 판매라고 하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골목상권에서 다 어렵다는 거예요. 3년 연속이잖아요. 지하 1층까지 내려갔는데 그 다음에 지하 2층까지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지하 3층까지 내려갔다는 이야기예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지하 1층까지 내려가면 기저효과 때문에 그 다음에는 다시 지상으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게 안 올라와요. 지하 1층인데 지하 2층까지 내려갔어요. 더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는 지하 2층에 머물러도 될까 말까 한데 지하 3층까지 내려갔어요. 그래서 골목상권이 초토화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골목상권 가보세요. 지금 문을 닫은 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최악이라는 거예요. 소매 판매가 안 된다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옷가게 옛날처럼 있습니까? 장난감 가게 요즘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요즘 문구점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잘 없어요. 장난감 가게도 잘 없고요. 문구점도 잘 없고요. 옷가게도 잘 없습니다. 옛날 같지가 않아요. 식당도 마찬가지죠. 커피 전문점도 마찬가지죠. 주변에 있는 카페도 마찬가지죠. 골목상권 자체가 이제 가게를 하면 안 된다. 이런 분위기가 오히려 만들어지는 것 같은 그런 추세입니다. 과거에 여러분 가족끼리 나와서 간단하게 맥주 한잔 짠 하면서 치킨 뜯으면서 가족들의 이야기하던 그런 정겨운 맛 그 자체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경제가 진짜 나빠졌다는 이야기예요. 김 빠진 경기라고 하는데 김 빠진 경기가 아니라 초토화된 경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우리 주변의 경제는 진짜 어렵습니다. 저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제도의 개선이 가장 중요합니다. 돈을 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많은 사람들을 뽑아서 같이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처럼 최저임금이 높고요. 주 52시간제 때문에 저녁 손님이 없으면 저는 더 어려워질 거라고 봅니다. 더 어려워질 거라. 옛날처럼 동네 골목에서 친구들끼리 만나서 호프집에서 한잔하던 시절, 그 시절이 아예 없어졌잖아요. 그만큼 우리 경제 상황이 각박해졌다 이렇게 보더라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제가 유튜브를 5년 동안 하면서요. 저도 느끼는 게 경제가 진짜 좋아진 적이 없어요. 그나마 수출 중심으로 좀 좋아졌었는데 이제 그것도 기대하지 못할 정도가 돼가니 진짜 우리 경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두려움이 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이대로 아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돈 뿌리겠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경제는 좋아질 겁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좋아지겠느냐? 장기적으로 좋아지려고 그러면요, 사회 불안이 없어져야 돼요. 지금 사회 불안이 정신적 내전 상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정도로 불안이 심합니다. 이런 불안 가운데서 결국 말입니다, 나라는 두 쪽이 나고 소비는 소비대로 안 하고 경제는 개박살 나고, 이게 현재 분위기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상황이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